자, 다음 중 아래 프로시저가 실행된 후에 A1 셀이 입력되는 값으로 오른 것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어렵기는 해요. 우선은 두 while문이 있고요. 두 until문이 있거든요. 두 개의 조건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자주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하시고요. 안에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두 while문,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애는 두 until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두 while문을 사용하게 되면 참일 동안 반복을 해요. 즉 거짓이 되면 딱 종료합니다. 근데 두 until을 주면은요,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해요. 요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 한 30번 시험 보면 한번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걸 뭐 굳이 내가 뭐 선생님 이거 보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30번에 한 번인데 그게 내가 보는 시험에 있다. 그럼 100%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이제 결론이고요. 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 녀석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수예요, 변수. 변수. 됐습니까? 자, 그럼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 주격장치의 일정 공간에 여기에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할당이 된 거고요. 거기에 초기 값으로 0으로 할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do while 테스트 10 이렇게 돼 있죠. 부등호가 왼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얘가 0과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참이 될 때까지죠. 지금 0이 큰가요? 아니죠. 0이 크지 않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거기에다가 테스트에다 플러스 1을 더해요. 플러스 1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겠지 뭐. 그지? 이 변화되는 거 그냥 쭉 써봅시다. 자, 루프라고 하는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가 될까? 얘가 지금 1이잖아요. 자, 1이니까 여전히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플러스 1을 더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2가 되겠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면 3, 4, 5 쭉 가가지고 6, 쭉 가는 건 6, 그냥 그렇고 10까지 가보자. 이제 10까지 딱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9가 된 상태에서 내려가서 얘가 10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 초과 10,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처리해요. 그래서 11이 만들어지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11이고요. 10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11이 10 초과죠? 맞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테스트의 값을 range A1 셀에다가 값으로 이 테스트 값을 입력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range는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세요. range A1 이렇게 하고요. value 주면은 A1 셀에 값을 넣는다는 얘기고, 테스트에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이 값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1이 나오게 되겠죠. 자, do while과 do until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다음 중 또 이상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네요. 아래 시트에 대한 각 수식 결과값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스몰 되어 있어요. 배열 상수로 3을 주긴 했는데 그냥 얘는 3이죠. 뭐 여러 개 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값이 여러 개 있으면은 세 번째 작은 값, 두 번째는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콜론 해가지고 뭐 2 이렇게 주면 세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만 넣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작은 값이에요. 제일 작은 값이 얘가 1번, 2번, 3번이니까 얘는 30이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스몰 하고요. A1에서 G1까지고요. 첫 번째 작은 값 구해요. 얘는 12죠. 두 번째 작은 값 20이죠. 세 번째 작은 값 30이죠. 네 번째 작은 값 40이죠. 여기 50대죠. 얘네가 쭉 나오고 얘네를 평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올지는 나는 모르겠어. 안 해봐서. 자, 라지하고 5번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값 1, 2, 3, 4, 5. 얘 30이네요. 이건 우리 좀 이따 계산해보고. 자, 스몰 하고요. A1에서 G1까지 했고요. 컬럼이라고 그랬어요. D1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컬럼 번호로 치면 얘가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4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작은 애를 찾으면 돼요. 1, 2, 3, 4. 얘는 4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요것만 확인해 보면 돼. 우선은 얘가 답인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2번만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엑셀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제가 입력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에버러지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스몰에다가 배열 상수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뒤에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이 쭉 나열이 되고요.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도 30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 시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계산 방식이네요. 2 또는 4이면 여로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성별을 계산하기 위한 D2셀의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걸 찾는 거구나. F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F5는 숫자 데이터래요. 자, 보자 이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원본표가 되는 것 같고요. 얘가 왜 있는 이유는 vlookup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우선은 만약에 O와 mid 했어요. C2에 여기에서 8번째 한 글자가 2이면 자, 보시죠. O화가 들어있고요. 얘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얘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보자. mid 해가지고 2 또는 4이면 여자로 한다. 맞네요. 맞죠? 자, O화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참이라는 거예요. 1 아니면 2면 열을 출력한다. 됐습니다. 자, choose 또 출제됐어요. 자, value mid 했고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8 또는 8,1은 8번째 글자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8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value를 준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문자열 함수 있죠? 문자열 함수에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1, 2, 1, 1, 4 이런 값이 나오는데 문자열 함수에서 출력된 값은 얘네는 문자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choose 함수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숫자로 받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value를 준 거예요. 나중에 실기 볼 때 종종 출제됩니다. 저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맞네요. 자, vlookup은 지금 처음 나왔는데요. 자, values하고요. 똑같이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얘네는 내가 찾는 값을 찾는 위치에서 가지고 오는 아이예요. 그리고 내가 찾는 값의 위치가 세로로 나열돼 있을 때 그래요. 자, 우선은 value 해가지고 똑같이 1, 2, 1, 1, 4라고 하는 값이 나올 테고요. 얘네를 F2에서 F5까지 요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G5까지니까, 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을 찾으면 여기에 1 찾으면 남이 나오는 거고요. 2 찾으면 여가 나오고 3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찾은 그 코드의 두 번째 열, 다음 열의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야. 3을 주면 다음 열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돼요. 룩업 함수도 종종 출제되는 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의 인수는요. 이건 정확하게 검색해 라고 하는 의미예요. 생략하면 오류를 허용하고요. 0을 딱 박아버리거나 false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false와 true가 있는데 0은 false, 1은 true예요. 이것도 맞아요. 자, 마지막에 이번에는요. if 하고요. mod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value 해가지고 요 녀석을요. 지금 어떻게 나온 거예요? 1, 2, 1, 1, 4 이렇게 됐고요. 얘네를 2로 나눠요. 자, 2로 나누면 얘로 2로 다 나눠볼게요. 2로 나눴을 때 이 mod 자주 출제되는데 얘는 뭐예요? 나머지 계산이에요. 필기고 실기고 무조건 출제되는 아입니다. 나머지를 계산해요.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1이 나오죠. 얘는 나머지가 얼마 나와요? 0. 얘는 1. 얘는 1. 나누면 나머지 0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값이 여기에서 0이면이라고 그랬어요. 0이면 남이고요. 남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열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반대로 뒤집어졌지. 얘네 순서를 바꿔야죠. 우리 if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if 이렇게 되고요. 조건 작성하고요. 얘 조건이 참일 때 출력할 값,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아닐 때 출력할 값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요것이 0이면 남을 출력하는 건데 나머지가 0이면 남을 출력한다 그랬는데 얘는 2잖아 지금. 얘는 4고.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어? 1이 남이고 2가 열라 그랬잖아.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참과 거짓 값을 두 개를 반대로 뒤집어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어서 34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국적별 영화 장르 편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B12셀이래요. 아, 여기다가 넣는 거구나. 작성해야 할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배열 수식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뭘 생각해 보면 될까요? 우선은 편수니까 개수를 계산하는 배열 수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썸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카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방식은 비슷한데요. 썸은 어떤 걸 가져갈까요? true and false의 개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조건이 모두 맞으면 1이 나오니까 걔네 합계를 계산하면 결국은 참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값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참일 경우에 1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일 땐 0이고요. 참일 때 1, 거짓 1 이렇게 값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얘네 합계되면 총 몇 개 나오나요? 네, 총 3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조건에 대한 개수를 셀 때도 썸을 이용할 수 있어요. 썸은 합계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열수식에서는 개수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카운트는 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카운트 함수는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거예요. 이 카운트 함수는 뭘 셀 수 있냐면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얘네가 참 거짓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카운트 함수로 똑같이 1, 0, 1, 0, 1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다 숫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쓸 경우에는 주의해서 개수를 세워줘야 돼요. 왜? 그 결과가 true and false일 경우엔 괜찮아요. 논리값은 셀 수가 없어, 카운트 함수가. 근데 숫자로 변환이 된 상태에서는 얘네는 계산하기가 좀 난해해지겠죠. 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sum 했고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A12라고 했네요. 자, A12니까 요게 이제 한국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국가 범위니까 D, 요 범위를 요렇게 드래그 한 거네요. 요 범위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요렇게 범위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면서 코미디인 아이를 먼저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범위에는 2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르 요 범위가 되는 거고, 얘네가 요렇게 요 범위가 참고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조건은 여기에 B11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되겠네요. 즉 한국이면서 코미디 장르인 아이들이면 그것에 대한 개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니까 한국이면서 코미디인 아이를 찾아볼게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1이 나온 거예요. 이건 가능하겠네요. 조금 있다가 F9키 눌러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떤 값이 나올까요? 우리 한번 그냥 써볼게요. 이 D열이니까 얘는 지금 한국이잖아요. 그럼 한국이면은 뭐가 나올까? 참 true가 나오게 되겠죠. true가 나와요. 얘는 false가 나오죠. 얘는 true가 나오고 true 나오고 false, 얘는 true, true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코미디를 찾으면 되겠죠. 코미디는 T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F가 되겠네요. 자, 다 F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곱하고 있잖아요.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다 곱했다고 했을 때 둘 다 T인 경우만 1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요 결과는 1이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 합계 계산하면은 결과는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얘는 맞네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if문을 이용을 했어요. 만약에 요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똑같이 한국이면 그때 다시 한번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일 경우에 두 번째 뭘 물어봐요? 얘가 코미디이면 그때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 여기에 false 값이 없죠? 자, false의 값이 없을 경우에는 얘는 그냥 false로 나오게 돼요. 결과가. 자, 우리 sum 함수나 count 함수에서는 true and false를 우리가 개수로 세지 못합니다. 합계 내지 못해요. 논리값은 계산을 못해요.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는 순간 얘네가 true and false가 정수 1, 0으로 바뀌는 거지, 그냥 true and false 가지고는 sum이나 count를 할 수가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count 했어요. 이번에는 D2에서 D9까지 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녀석 좋아요. 에스터리스크 곱했고요. 두 번째 조건도 동일하게 이렇게 곱했네요. 자,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겠죠. 이 조건은 이게 1번하고 조건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카운트 함수 묶어주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전체 다 나오죠. 몇 개 레코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얘는 7이 나오겠네요. 얘가 답이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갑니다. 카운트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한국이면 서. 두 번째, 코미디이면 결과를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을 하면 false가 나옵니다. 즉, 카운트에서는 false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1만 쭉 인식하게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만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엑셀 파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4번이죠. 우리 33번도 제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34번이에요. 요렇게 제가 결과를 내놨고요. 이 녀석 보시면 이게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보기고요. 여기에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배열 조건 요렇게 드래그 하시고 우리 F키 딱 눌러보시면 true and false, true and false가 나오죠. 자, 두 번째 범위도 마찬가지로 true and false가 나올 텐데 이 true and false 두 개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딱 F9키 눌러보시면은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와 됩니다. 숫자화 되는 거지.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true 그리고 여기다 true 이렇게 해주고요. 얘네를 두 개를 한번 는 해주고요. 얘 곱하기 얘를 해주게 되면 연산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이 결과가 정수인 1, 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되셨죠? 자, 이 친구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F9키를 눌러보시면은 결과가 0, 1, 1, 1, 1, 1 나오는데 카운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는 1, 0 모두 다 숫자이기 때문에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총 8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5번이요. 다음 중 이름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이름 상자 또 출제됐네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한 경우 마지막 셀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셀이나 셀 범위의 이름을 정의해 놓은 경우 이름이 표시가 돼요. 네, 셀 하나만 지정하지 않고요. 표를 가지고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차트의 종류가 아니라 차트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종류가 아니야. 이름이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식을 작성 중인 경우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목록이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썸 함수를 앞에서 썼으면 자동으로 썸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35번인데 예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녀석을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다음 누르면 제일 마지막에 선택한 C9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요 범위를요.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이 범위 자체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영화별 장르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얘는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면 범위 이름 자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셀에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차트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우리가 삽입해 가지고요.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쟤는 계열이 하나니까 원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차트를 딱 클릭해 보니까 이름 상자에 차트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되셨죠? 자, 그리고 수식을 작성 중인 경우에 그랬어요. 수식을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는 썸 해가지고 탭키 눌러주고요. 요렇게 드래그 해보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범위 잡기 전에 썸을 이렇게 눌러주고 가로 열어보면 지금은 안 나오는데요. 이게 if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썸 함수를 또 쓰게 된다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썸 이렇게 하고 탭키 눌러보면 계속 if만 나오네. 이게 자주 사용되는 애가 이렇게 추가된다, 표시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6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의 화면 확대 축소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서의 확대 축소는 10에서 400%까지 앞의 시간에서 봤습니다. 되고요. 설정한 확대 축소 배율은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 화면에서만 표시가 돼요. 현재 시트에서만. 얘가 잘못됐네요. 화면의 확대 축소는 단지 화면에서 보이는 상태만 확대 축소하는 것이고 인쇄할 때는 적용이 안 돼요. 내가 그냥 확대해서 보고 싶은 거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을 하면 확대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주고요. 우선 그리고 스크롤을 위로 밀면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당기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축소 확대 배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10에서 400까지 우리가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축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른 시트에 가도 축소가 돼 있나요? 아니요. 현재 시트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해 놓는다고 한들 얘네가 인쇄할 때는 동일한 어디 갔어? 너무 축소해 놓은 거요? 컨트롤 홈 우리 배웠으니까 들어가 보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 봐야 이렇게 표시가 된다. 얘는 우리 간단하게 인쇄해 놨나 봐. 시트에서 간단하게 인쇄 눈금선을 적용을 해 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인쇄 0일 것까지 설정을 해놨나봐.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 볼 건 아니고. 자, 다음 중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음 기본적으로 워커시트의 눈금선은 인쇄되지 않지. 금방 봤네 우리 그지? 인쇄되지 않으나 인쇄되도록 할 수 있다 그랬죠. 눈금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에서 금방 봤네.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하면 셀 테두리 포함해서 얘네를 셀을 여기서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하면 셀의 테두리를 포함하여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여기다 눈금선을 선택해야 테두리가 포함돼서 인쇄가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하면 차트고 개체고 도형이고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냥 텍스트만 딱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네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화면을 표시하는 단축키는 Ctrl F2 맞아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에서 여백 표시를 선택한 경우 마우스로 여백 변경할 수 있어요.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4번 보기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우선은 좀 전에 봤죠.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했을 경우에 지금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차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얘네 테두리 선을 한번 지워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테두리 선이 있는데 테두리 없음 이렇게 지정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테두리 보기 눈금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셔서 시트에서 보시면은 눈금선을 해제하면은 이렇게 눈금선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트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를 여기에서 간단하게 인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차트나 이런 것들이 다 표시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이 여백 표시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 주시고요. 여백에서 여기서 이렇게 여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저 때문에 안 보이시죠? 여기 있죠? 요거 딱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여백을 설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뭐가 자주 나오냐면 여기에서요 열 너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행 높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열 너비 변경은 가능하나 행 높이 변경은 불가능하다. 여백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중 차트 도구의 데이터 선택이요. 우리 앞에서 한번 봤어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차트에 사용하는 데이터 전체 범위를 수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행렬 전환을 클릭해서 가로 항목 축의 데이터 계열과 범례 항목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범례에 표시된 데이터 계열 순서를 바꿀 수, 이거 앞에 문제랑 똑같네요. 바꿀 수 있었죠. 범례 순서. 데이터 범위 내에 숨겨진 행이나 열의 데이터도 차트에 표시될 수가 있어요. 네, 숨겨져 있는 아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있어. 제가 38번이죠. 요렇게 놓으니까 이게 제가 제 못생긴 얼굴이 가리는군요. 그치? 요렇게 놓고 보자. 자, 38번에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네요. 자,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데이터 선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회차에서도 여기 순서, 범례 순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를 행렬 전환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가 지금 아래쪽에 붙었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름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숨겨진 셀, 빈 셀 눌러보면은 여기에서 숨겨진 셀이나 요 열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이 범례에 표시되는 데이터 계열 순서는 변경할 수 있다가 맞게 되겠죠. 자, 다음 중 아래 데이터를 차트로 작성해서 사원별로 각 분기의 실적을 비교 분석하려고 할 때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그랬어요. 자, 사원별로 데이터가 4개나 있네요. 자, 우선은 세로 막대형 가능할 것 같고요. 꺾은 선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묶은 가로막대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원형대 가로막대형? 요건 조금 이상한데 원형대 가로막대형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긴 한데 한번 볼까요? 39번이죠.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범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갑니다. 그리고요. 우선은 누적 세로 막대형이니까 세로 막대형인데 이 녀석이 묶음 세로 막대형, 이 녀석이 누적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랬더니 각각 분기별로 우리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한번 가볼게요. 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점이 찍혀있는 아이가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선택하고 차트 변경하니까 차트가 변경되는구나. 좋아요. 자, 이번에는 원형 대 가로막대형이라고 했는데 얘가 있나? 원형 대 가로막대형 얘인가요 이름이? 원형 대 가로막대형. 이렇게 하니까 뭔가 구분이 안 돼, 그죠?
아니 저기 뭐 이름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각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되는 문제.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바꿔볼까요? 묶은 가로막대형이래요.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막대인데 얘는 묶은 가로막대형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얼마나 실적이 변경됐는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는 누적 세로 막대형, 표시있는 꺾은 선형, 묶은 가로막대형이 추세에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 원형대 가로막대형이 뭔지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보셨으니까 원형하고 가로막대형 형태의 이렇게 차트도 그릴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인 이것도 우리 앞에 회차에 똑같이 출제됐죠.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영역에서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선택한 영역 중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선택 영역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선택 영역의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이건 좋아. 1번하고 4번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번, 3번은 뭔지 모르겠어. 해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이 밑에 보시면 얘네가 상태 표시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평균 나오고요. 개수 합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평균 개수, 숫자 셀 수, 최대값, 최소값 합계가 나오는데 문자 셀 수는 없네요. 그죠? 문자에 대한 셀 수는 없네요. 숫자 셀 수까지만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숫자까지만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020년 1회 스프레드시트 보셨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같은 범주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 범주를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